안녕하세요, 호인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간지를 가지고 통변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22년 이민년 신내월의 운세를 간지를 가지고 통변을 많이들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각자 이제 누구의 것이 맞냐, 누구의 것이 뭐 좋냐 이런 개념보다도 간지를 보는 어떤 시야가 어떠냐면, 어떤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동그란 공과 같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야에 따라서 각 통변의 논리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누가 맞느냐, 그런 거를 뭐 이야기하는 건 좀 뭐한 것 같고, 한번 저도 간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놨습니다.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의 육신적인 부분을 사실은 잘 안 쓰고, 저는 이제 물상적인 부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약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해월입니다. 신해월에 갑인일주인데, 갑일주가 뭐가 왔냐면 신금이 왔으니까 관이 왔습니다. 갑일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무언가 할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정할 수 없는 상황, 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갈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신해에 있어 가지고 간목이 뭐 장생을 하고 뭐 목욕지에 있어, 이제 이런 설명은 제가 배제하겠습니다. 뭐 워낙 많이들 해놓으셨기 때문에 배제하고, 간목이 중생이 정관이라는 패턴이 오면 사업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이 왔을 때는 갈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신금이면 흔하게 우리가 뭐 이게 평관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평관이라는 개념이 올 때는 일반인 같은 경우나 직장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 꿈이 커지고 크게 사업을 꿈을 꾼다. 근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입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뭐가 아니면 신금이 왔다. 이게 뭐 그래 정제라고 하는데, 재성이 올 때는 뭐냐면 월급에 대한 어떤 수익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일주입니다. 내가 정화일주다, 다음 달에 뭐냐, 7월 달에 신금 편제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편제가 왔을 때는 어떤 경우냐, 큰 돈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생각이 강해진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 같은 게 뭐라 그래요, 복권에 대한 꿈이, 야 복권이 돼가지고 뭐 해야 된다, 큰 돈 한번 만져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화일주들은 그러니까 다음 달에 돈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욕심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무토 입장 속에서는 뭐가 오냐면, 무토 입장 속에서는 신금이에요. 이게 뭐예요? 상관이 왔을 경우는 사업자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이 뭐야? 생각대로 안 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일주입니다. 기토일주는 뭐가 왔냐면 신금이 왔냐면 새로운 일 뭐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신금이 왔을 때는 뭐냐면 일을 벌릴까 아니면 또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갈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무기, 경신,
화불, 병정, 무기, 경금이 왔습니다. 경금이 신금이 왔으니까 뭐야? 뭐라네? 겁재가 왔죠. 겁재. 그러면 뭐냐면 겁재가 오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한다? 모으려고 한다. 돈을 어디서 이렇게 꼬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일주, 예를 들어서 신금일주입니다. 근데 뭐가 왔죠? 신의 달이 왔으니까 비견이 왔습니다. 비견이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다. 결정을 해서 어떻게 된다? 정리를 하든가 무언가 뚜렷하게 뭔가 결정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미뤘던 어떤 문제점은 이제 결정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신의 달을 닿으면 뭐가 아니냐면 신의 임자가 되나? 그럼 얘한테는 뭐예요? 상관이 오죠. 그럼 이 부분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임자달은 뭐 한다? 이 사람이 크게 일을 벌려서 확대하려고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한 달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연결을 해서 아니면 전달 같은 경우 생각을 해서 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기경신 이렇게 하는데 지난달에 경이고 이달에 신인데 다시 신이 왔으니까 뭐냐면 경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업에 그냥 지난달 신금 입장 속에서 지난달에는 무엇을 할까 돈을 모아 보거나 돈줄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달에 와서는 뭐냐 신금이 왔으니까 이제는 결정을 내려서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고 다음 달을 보면 임수가 오니까 결정을 했으니까 뭔다 벌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경신 임수 입장 속에서 뭐가 왔냐 임수 신금 입장 속에서 임수 입장 속에서 금생 이게 뭐야 인성이 왔습니다. 인성이 오면 사업자들은 뭐냐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흔히하게 뭐라 그러나 편인이라고 그러나 개수가 왔습니다. 개수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흔하게 이제 편인인가 이런 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편인이라는 게 머리가 좋다 샤프하다 일반 논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간별 사업자의 신의 월 운세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또 이제 또 첨부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일주가 이렇게도 해석을 하셔야 된다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병화 자체가 뭐냐면 병화 자체가 태양입니다. 불상적인 개념으로 태양인데 신금이 오면 이게 재성이 온 건가 그렇죠? 재성이 병화가 이게 태양인데 뭐가 왔냐 신금이 와서 뭐예요? 태양의 빛을 탁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뭐냐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인 구성하기였습니다.